안녕하십니까. KTC türkiye 지점에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KTC 멤버들에게 türkiye 섬유 패션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베이직한 내용들이니 큰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ürkiye 정보 개요 및 시장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는 türkiye 시장 특징에 대해서, 세 번째는 türkiye 수출 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 네 번째는 türkiye 섬유 수입상 및 공제 시장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türkiye 진출 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ürkiye 정보 개요는 국명은 türkiye 공화국입니다. 터키에서 türkiye 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적은 한국의 7.7배,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활동은 이스탄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8,500만 명 정도 됩니다. 언어는 튀르키예어고요. 종교는 99%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고요. 대통령은 현재 23년 5월에 재선 성공한 레첵 타입 에르도안입니다. 터키 KTC 멤버들이 터키에 들어오면서 꼭 아셔야 되는 터키 시장의 특징은요. 대규모 내수 시장, 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이 있다는 겁니다. 21년도에는 8.95%의 높은 경제 성장을 실현됐고요. 또한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인구 8,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내수 시장이 있고요. 그 전체 인구의 52.9%가 35세 미만, 평균 연령 33.1세로 소비지향적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021년 총 GDP는 7,959억 불, 1인당 GDP는 9,539불로 세계에서 21위를 랭크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지리적 요충지죠. 국제무역의 중심지, 유럽, 아시아, 중동을 잇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키는 7개 국가가 국경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불가리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7개국이 직접 맞닿아 있지요. 그리고 또한 유럽,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등 주변 12개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구매력을 보유한 EU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어서 주변 국가 진출의 관문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투르크 경제권이라 해서 범투르크 5개국과 언어, 종교, 문화적 유대가 긴밀해서 튀르키예에 직접 투자 및 수출이 활발합니다. 카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이지요. 특히 몇몇 이런 국가들은 직접 한국에서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물량이 큰 튀르키예에 거쳐서 수입을 합니다. 특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많은 공제 보부상들이 터키에 와서 많은 양의 공제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의 시장 특성을 보면 튀르키예는 섬유 수출 세계 8위 국가입니다. 튀르키예 섬유 시장은 원사, 원단 등을 수입해서 섬유와 의류 등으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원사부터 봉제까지 통합된 시스템으로 섬유 산업을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특히 의류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로 수출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123억 불, 21년도에는 151억 불, 22년도에는 180억 불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섬유 및 의료업 특징을 보면요. 직물 산업은 좀 대규모이고요. 공제 산업은 좀 중소규모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봉제설업은 조금씩 더욱더 커가는 중 또는 대규모로 발전되어 나가는 상황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KTC 멤버들이 튀르키예 수출 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튀르키예는 자국 섬유 산업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입 장벽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국 섬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덤핑과 세이프가드 이런 적용하는 나라와 적용하지 않는 나라의 통관세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밑에 예를 보시면 우리 경쟁국인 한국, 중국, 이집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직물 수입 시 내는 세금이 약 26%입니다. 중국은 직물의 경우 82%, 이집트는 12%입니다. 한국의 니트의 경우는 12%, 중국의 니트의 경우는 50%, 이집트는 12%가 되지요. 여기서 세이프가드가 있느냐, 반덤핑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KTC 멤버들 또는 한국 원단 시장에서 수출하는 원단 시장은 어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섬유 시장은 원단 시장, 봉제 시장, 제조자 지역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원단 시장은 저희 KTC 멤버들이 제일 많이 가는 오스만베이입니다. 이곳은 직물 및 펜시 제품 위주 수입상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결됩니다.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높고요. 퀄리티도 까다롭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음에 소개할 시장들은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스만베이가 지나면 메르테르입니다. 메르테르는 이전에는 아웃도어 시장이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수입상들과 내수 제조들이 경쟁하는 시장을 변했습니다. 아주 큰 시장을 변했고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인 제이틴 브루누입니다. 이전에는 내수 시장이었는데요. 내수 니트 원단을 팔던 곳이었는데 점차 저가, 트레이딩 또는 직물 회사들이 많이 가서 생성된 시장입니다. 저가 및 저마진 등 박리 다매를 추구하는 시장이죠. 파티라고 지역이 있는데요. 파티 지역은 직물 위주 시장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수입상이 모여있는 곳인데 점차 지금 메르테르나 제이틴 브루노 시장으로 이사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요.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네 지역을 터키에 진출하시기 위해서는 꼭 가봐야 될 곳이고요. 그다음에 봉제 시장이 있습니다. 터키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단 시장이 봉제를 내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제가 굉장히 발달됐는데요. 대부분은 도매 수출하는 곳입니다. 제일 큰 시장은 이전에는 랄렐리라는 러시아향 봉제 도매 시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아주 긴밀할 때는 이 시장이 굉장히 발전됐었죠. 그렇지만 터키와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장이 죽었고요. 지금은 아무리 튀르키예와 러시아와 좋다 하더라도 죽은 시장은 잘 살아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변해서 대체한 시장으로 메르테르가 생겨났습니다. 메르테르는 이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웃도어의 홀셀러 원단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커다란 동대문 시장과 비슷한 중저가의 봉제 도매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봉제 샵이 생기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샵이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대문 또는 동대문 시장보다 더 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은 핫하기보다는 약간 저가 시장으로서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위주로 판매되는 균교렌 지역이라고 세력이 생겼습니다. 이 시장은 아주 저가입니다. 재고나
아니면 저가 시점을 팔 때는 이 시장에 팔기도 하지요. 꼭 터키 이스탄불, 이곳은 이스탄불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스탄불의 봉제 시장은 세 군데, 메르테르, 균교렌, 랄레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튀르키예 제조직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대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대구에 직물시장이 있다면, 이투도 하겠지만 대부분 직물이죠. 터키에는 부르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아다나다 있지만 저희 KTC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인 지역인 부르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사는 니트 중심의 생산 거점입니다. 원래는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직물 및 원사업체가 더욱 발전한 추세입니다. 아주 대구 지역과 섬유 지역과 유사하다 했지만 보시다시피 아주 큰 공장들이 많이 질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스탄불 및 인근 지역이 있는데요. 이스탄불 인근 지역은 니트 생산 및 봉제 위주입니다. 봉제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이스탄불 시내가 아닌 외곽 지역, 차로 타고 30분 이후 또 30분에서 1시간 넘어서 되는 지역에서 원단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튀르키예 진출 시 가장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좀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터키는 전 세계적으로 도매상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큰 시장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생산자들이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 모이는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은 필수고요. 터키 내수보다는 수출 비자 시장입니다. 유럽이나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가격대별로 시장이 틀리기 때문에 퀄러티 위주는 필수입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시장처럼 다른 중동 시장처럼 퀄러티가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나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퀄러티 위주는 필수인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비수기 1, 2월과 7, 8월에 튀르키예 구입시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도 이를 이용합니다. 저가를 구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비수기 때는 한국 제조자들도 많이 오시는데 좀 무리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서로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FTA를 아실 텐데요. 한국은 다른 경쟁국 국가들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률이 적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가지고요. 오퍼하시면 될 것 같고 단 FTA 조건은 얀포더 즉 원사부터 원단까지 한국산이어야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생산 수출해야 되는데요. 바이어가 수입 후에 5년까지 한국 원산지에 대해서 수입 내용에 대해서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준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으로 튀르키예는 섬유 전시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지요. 텍스월드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한국과 중국 업체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보다는 튀르키예와 중국 업체가 대부분인 것 또는 다른 나라의 전시회를 가도 마찬가지로 튀르키예 제조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자체적으로도 많은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은 공간과 나라에서 많은 바이어를 부르기 위해서 비행기와 호텔 등 많이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상황인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튀르키예에 대해서 간단한 베이직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